그날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싸늘한 공기가 흘렀지요. 간이식이라니, 자퇴라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던 아내라니.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휴학원과 자퇴서,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가락 끝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여자였지요. 믿음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남자에게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더라고요. 우진이가 아팠다고, 간이식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박진석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갔지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당신이 숨긴 게 이것뿐이야?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지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답니다.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진석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 사이로 한우진의 휴학원과 자퇴서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간경화로 인한 간이식 수술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요. 마치 잘못 읽은 것처럼 눈을 비비고 또다시 읽어보았답니다. 우진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지요.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한우진은 간경화가 심해져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지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뿐이었답니다. 간이식이면 공여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아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일단 내일 아침에 성희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3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어요. 그녀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한 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어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은호 그 애가 결국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지은호가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와 협박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는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어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들키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듯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만약 박진석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거예요.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지위도, 딸 영나의 미래도 모든 것이 말이지요. 우진이만 무사하면 돼. 우진이만 살면 돼. 고성희는 두 손을 깍지 끼며 기도하듯 눈을 감았답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던 시간이었지요. 이 지역의 사무실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AP그룹 인수 이후로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집중이 되지 않았지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지은호가 들어왔답니다. 선배, 여기 결제 서류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이 지역은 그녀의 눈밑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은호야, 잠깐 앉아봐. 이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 성재한테 들었어. 고성의 이사장님 집 앞에 갔다 왔다고. 지은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요.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답니다. 선배도 알게 됐군요. 알고 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지역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지요. 그는 지은호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괜찮아요, 선배. 진짜로요.
지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요. 이지혁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답니다. 은호야, 너 기억나? 예전에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힘들 때는 기대도 된다고.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힘들면 기대. 나한테. 지은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고마워요, 선배. 이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지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온기를 나누었어요. 한편 박성재의 사무실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어제 지은호와 이지혁을 만나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성의 이사장에 숨겨진 과거, 오준이의 간이식 수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지은호. 아버지가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하실까? 박성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버지는 배신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진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엇갈리고 있었지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때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답니다.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일단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박성재는 결국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그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의 집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요. 고성이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반찬을 놓았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준비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던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지요. 박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지요. 당신, 우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성이의 손이 멈칫했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우진이요? 잘 지내죠. 학교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하던데. 그래?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묻어 있었지요. 고성이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우진이가 얼마나 성실한 아인데요. 고성이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오늘 비서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 우진이가 휴학을 했다가 자퇴를 했다더라고. 고성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지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진이가 자퇴를 하다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잘못 들은 게 아니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한 거야. 강경화로 인한 간이식 수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얼어붙어 있었지요. 여보, 그게 사실은 말해봐.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상처받은 남자의 서글픔이 숨어 있었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여보, 사실 우진이가 좀 아팠어요. 간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신 걱정될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간을 줬는데? 간이식이면 공여자가 있어야 하잖아. 그 질문에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 누가 줬냐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어요. 병원에서 연결해줬어요. 고성희는 급하게 둘러댔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우진이 수술 얘기를 왜 숨겼어? 그리고 왜 자퇴까지 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어? 여보, 제발 진정해요. 내가 설명할게요. 고성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진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지요. 설명해. 지금 당장.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까지 큰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박성재가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는 현관에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높아진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다그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박진석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답니다. 성재야, 너 우진이 수술받은 거 알았어? 그 질문에 박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뭐? 너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알았는데? 박진석의 눈에 충격과 배신감이 스쳤지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앉으세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박진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설명이고 뭐고 없어. 당신들이 다 나를 속인 거잖아. 내가 뭐야? 이 집에서 나만 바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박성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때 박진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래서 누가 간을 줬냐고. 그것만 말해봐. 박성재와 고성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박진석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그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지요. 여보, 제발 그만 물어봐요. 우진이가 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박진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답 회피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건 공여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 고성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박성재는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병원에 연락해서 공여자가 누군지 확인할 거야. 그 말에 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여보, 그러지 마요. 제가 말할게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해. 누가 우진이한테 간을 줬어?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내가 예전에 버린 아이예요. 뭐? 버린 아이라니? 무슨 소리야? 박진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우진이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보육원에 맡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간을 줬어요. 박진석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당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쌍둥이가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여보, 그때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고성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박진석은 뒤로 물러섰답니다. 지금 나한테 변명이야? 30년 가까이 나를 속여놓고. 박성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지요. 새어머니의 과거가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답니다. 쌍둥이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라는 것.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 일단 오늘은 이만하시죠. 다들 지치셨잖아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 난 여기서 자지 않을 거야. 오늘은 호텔에서 잘게. 박진석은 코트를 집어들며 현관으로 향했지요. 고성이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매달렸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얘기 좀 더 해요.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내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할게.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박성재는 새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카페에서 한우진과 마주 앉아 있었지요. 한우진은 간이식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얼굴빛이 많이 좋아져 있었답니다. 그는 동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지요. 고생이라니. 오빠 살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 한우진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답니다. 지은호는 오빠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오빠,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오빠는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지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남매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답니다. 은호야, 나 이제 엄마 연락 안 받을 거야. 내가 버림받은 거잖아. 그게 용서가 안 돼. 한우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오빠, 그래도 엄마잖아.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한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은호는 그런 오빠를 달래듯 손을 꼭 쥐어주었지요. 며칠 후 박진석의 서재에서는 무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요. 박진석은 호텔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아내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어요. 서재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당신한테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다 말씀드릴게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지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우진이한테 간을 준 아이가요, 지은호예요. 박성재 친구 지은호요. 뭐? 지은호가? 박진석의 눈이 커졌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그 아이가 내가 예전에 보육원에 맡긴 아이예요. 우진이랑 쌍둥이 동생이요. 당신이 버린 아이가 지은호라고. 박진석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간을 받았다고? 버린 아이한테? 네.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당신이 숨긴 게 이것뿐이야? 박진석의 질문이 서재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지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답니다. 뭔데? 빨리 말해. 고성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지요. 그 아이를요, 사망신고했어요. 당신이랑 재혼하기 전에요. 뭐라고? 박진석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살아있는 아이를 죽은 걸로 신고했다고? 당신이 그랬다고?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지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이지혁의 곁에 있으니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은호야, 힘들었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진 오빠도 건강해지고 있고. 다행이다. 내가 편해진 것 같아서.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지만 그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답니다. 선배, 고마워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건데 뭘.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일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한강 위로 떠오른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은호야, 나 할 말이 있어. 이지혁이 걸음을 멈추며 지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뭔데요, 선배? 나 너 좋아해. 진짜로. 지은호의 눈이 커졌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갔지요. 예전부터 좋아했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을 못했어. 이제는 제대로 말하고 싶어. 지은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지혁을 바라보았지요. 선배, 나도요. 나도 선배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진석은 여전히 서재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답니다. 아내가 털어놓은 과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러왔지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답니다. 아버지, 주무셔야죠. 잠이 안 온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새어머니요. 이혼하실 거예요? 박성재의 질문에 박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모르겠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박성재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알았어. 박진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평생 믿음을 첫 번째로 삼았던 남자에게 이번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요. 한편 이수빈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할머니 패션쇼 때 찍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답니다. 박성재가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촬영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아내며 다짐했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찾아갈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이 싫었지요.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생각했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지요.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지 않은 지 벌써 며칠째였어요. 그녀는 닫힌 서재 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3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야 해.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박영란은 그날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박영란의 말에 박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3달 안에 데뷔해.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해. 뭐라고요? 박영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한다고요? 그것도 3달이라는 기한까지 주면서요? 정말이에요, 아빠. 대신 조건이 있어. 3달 안에 정식 데뷔 못하면 그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박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꼭 해낼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지금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웹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준 3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반드시 해낼 거야.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박영란은 펜을 꽉 쥐며 화면을 바라보았답니다. 이지원이 가져다준 따뜻한 커피가 책상 위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지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었어요. 박진석 앞에는 어려운 선택이 놓여 있었고 고성이는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지요.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한우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답니다. 박영란은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고 이수빈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화려한 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